안녕하세요. 법선생TV의 김도윤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윤규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은 저희가 장례식과 관련해서 접수된 부의금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네. 이 부의금이란 게 상호 상부의 의미에서 네네. 이제 서로 지인들 간에 주고받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법원도 그 부의금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판시를 했는데요. 네. 부의금은 상호 상부의 정신에서 그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그리고 장래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서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증여라고 보았죠. 그러니까 서로 위로의 마음을 나누고 장례 비용을 돕는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부의금은 들어오게 되면 누가 받든지 간에 장례 비용이 충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장례 비용에 쓰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그 장례 비용은 상속인, 그러니까 이제 법정 상속인들이 분담해서 내게 되어 있는데요. 네. 부의금이 그 상속인들한테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뭐 며느리나 사위, 이분들은 이제 상속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아닌 분들에게 들어온 부의금도 1차적으로는 장례 비용에 충당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돌아가신 분 앞으로 들어온 부의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망인한테 이제 접수되는 부의금은 돌아가시고 없기 때문에 그 망인의 이제 상속인들한테 들어온 부의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장에 가보면 네. 보통 이제 봉투로 많이 예, 전해주니까 그렇죠. 이게 누구 앞으로 들어온지 모르는 부의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죠. 뭐 요즘은 이제 계좌이체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봉투로 내는 그런 관습이 많죠. 그래서 이제 봉투로 들어왔는데 뭐 봉투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름이 안 적혀 있거나 이름이 적혀 있어도 이게 유족 중 누구한테 준 건지 좀 애매한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 역시 그 상속인들한테 그 법정 상속인들한테 들어온 걸로 추정을 하고요. 뭐 이거에 대해서 다툼이 생겨서 이 부의금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나한테 들어온 거다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다툼이 생기게 되면 그게 이제 본인한테 들어온 거라는 점을 본인이 이제 입증을 해야 되고요. 이게 실제로 이제 소송으로 되어가지고 다툼이 된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장례 비용은 부의금을 받은 사람이 동등하게 내는 건가요? 뭐 동등하게 낸다, 뭐 n분의 1씩 내는 건 아니고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들어온 비율대로 네. 내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부의금으로 장례 비용을 내고 남는 금원 있잖아요. 그러면 네.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당연히 이제 그 1차적으로 이제 충당을 하고 부의금이 이제 보통 많이 들어오는 경우 네. 남는 경우에는 그 들어온 비율대로 충당하고 남은 돈은 그 교부받은 사람한테 그대로 기속하면 될 것입니다. 그럼 혹시 반대로 장례 비용이 더 많이 나오게 되면요? 그러면 누군가는 더 이게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 부의금이 이제 장례 비용보다 적게 들어왔다, 모자랐다 하면은 나머지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장례 비용의 부담 주체인 상속인들이 그 법정 상속 비율대로 부담을 하면 됩니다.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부의금 충당 원칙은 부의금이 남을 때는 들어온 비율대로 충당하고 남는 부의금은 각자 받은 사람이 가져가면 되고요. 부의금이 장례 비용보다 적게 들어왔을 때, 즉 모자랄 때에는 부의금이 누구한테 들어오든 일단은 부의금 전액을 장례 비용에 충당하고 모자란 비용은 상속인들이 상속 비율대로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상속인이 자녀 2명, 형과 동생이 있는데 장례 비용이 600만 원이 나왔다. 그런데 부의금은 형에게 200만 원, 그리고 동생에게 100만 원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나머지 모자란 300만 원을 어떻게 이제 분담할 것이냐?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좀 이제 입장 차이가 있을 건데요. 형 입장에서는 자신의 부의금이 더 많이 들어왔으니까 형은 100만 원을 내고 동생은 2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모자란 돈 300만 원을 각각 1대1로 150만 원씩 반반씩 내라 한 거죠. 양측의 입장이 좀 갈릴 수는 있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부의금은 얼마가 들어왔든지 간에 1차적으로 다 충당하고 남은 그 모자란 돈은 형제들이 상속 비율대로 나눠라, 뭐 이런 취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상속인 중에 상속 포기한 자가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네,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그 장례 비용은 그 상속인들이 분담해서 내라고 했고요. 뭐 쉽게 얘기해서 나는 상속 포기했으니 장례 비용 못 내겠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금 문제로 봤을 때 사실 부의금은
이게 고인이 사망한 이후에 발생한 재산이니까 상속 재산이 아니고 상속세를 내지 않잖아요. 네. 그럼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상증세법에 따르면 부의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즉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뭐 일률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거액의 뭐 부의금이 들어왔다, 뭐 몇 천만 원, 뭐 그 이상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거를 그 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네. 뭐 이런 경우에는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 5만 원, 10만 원 뭐 이렇게 들어오는 그 부의금들은 통상 인정되는 금액으로서 증여세는 부과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장례식과 관련해서 접수된 부의금이 어떻게 기속되는지 그리고 세금 문제까지 저희가 다 알아봤고요. 혹시 부의금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법선생 TV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